근데 약간 꿀팁이 있자면 네. 이제 카니발이 경쟁 차종이 있었는데 네. 이제 카니발의 가장 큰 문제가 그렇다면은 이제 소렌토를 구매를 안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는 연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알기로는 산타페보다도 QC가 조금 QC? 문제가 확실히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떤 뭐 부분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동호회에서 말을 하는데 네. 한 지금 제가 8,000km 넘어가 네. 갔다 오신 분들은 이건 따로 고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부분은 꼭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거슬립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저거 제가 그때 한번 오토큐 가보니까 네. 저거는 그 품질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지금 옆에 문 쪽에 보면 조수석에 네. 문 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람이 없을 때 더 많이 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약간 마음이 아픈 게 네. 이쪽 대시보드를 다 뜯어내야지. 사실 이 4천만 원 넘는 차량이 뽑기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네. 아마 이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디젤이나 네. 여기 뭐 2.5 터보나 네. 가솔린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보고 계실 텐데 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게 그럼 어떻게 시계를 가지고 딱 하고 재신 거예요? 네, 그런 게 없나. 네. 아마 차를 처음 사시면 네. 그분도 이제 좋다라고 했는데 애가 다 해요. 여자들은 그게 다 해요. 아, 그게 다예요? 남자들은 제가 네. 일단은 순차적으로 옵션을 추천드릴 게 누를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넣으시는 게 낫고요. 네. 그냥 아예 나는 무조건 연비야 하시는 분들 과감하게 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 약간 좀 후회를 하는. 네, 약간 제가 이 정도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는 네. 찾아봤다는 뜻이기 때문에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네, 6인승을 하시면 네. 지금 이게 나요. 네네네. 그러면 가솔린 대비 하이브리드가 당연히 좀 더 하이브리드가 좀 더 금액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몇 킬로를 주행을 해가지고 보통 이 가격을 좀 하이브리드가 이제 이득이 되려면은 뭐 그런 계산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2.5 터보가 문제가 지금 엔진 쪽에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자친구 네. 있으신 분들은 맞아요. 하이브리드를 뽑아야겠네, 그렇죠? 맞습니다. 무조건. 만약에 여자친구가 없으면은 없었다. 없으면 이 차를 안 뽑았죠. 루프탑이 루프탑을 올린다면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도 사실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 팰리세이드는 생각보다 일단은 하이브리드 구매하시려는 고객님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네. 이 차 살까 아니면 뭐 딴 거 살까라고 하실 텐데 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소렌토고요. 자, 일단은 차주님 저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네. 대학원생 네, 사람입니다. 대학원생. 네. 저도 대학원생을 재작년에 네. 석사 졸업을 했는데 무슨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차량명과 연식, 등급, 트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명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1.6 터보 네. 네, 차량이고요. 그리고 2020년식 차량이고 네. 작년 7월 달에 출고한 차량입니다. 이게 트림은 혹시 어떤 거예요? 트림은 노블레스 트림이고요. 노블레스? 네,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트림이고 네. 4단계에서 네. 맨 밑에 두 번째 등급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네. 옵션은 지금 유보랑 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네. 그리고 6인승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자, 그러면 이 차량 금액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차량 금액은 총 4,100만 원 옵션까지 포함해서 네, 지체하시면 돼요. 네, 예. 4,100만 원입니다. 4,100만 원? 네. 혹시 그러면 현금으로 구매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할부를 끼고 구매를 하신 건지? 할부를 꼈는데 네. 선납금을 1,500만 원 놓고 할부를 꼈고요. 네. 그리고 할부는 48개월 할부를 했고 네. 선납금은 1,500만 원 네. 넣고 그리고 총 지금 48개 한 달에 네. 63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63만 원 정도? 자, 그러면은 이거 소유 기간이 혹시? 소유 기간은 지금 총 10개월 정도, 약 10개월 정도 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키로수가 한 몇? 지금 키로수는 11,000km 정도 탔습니다. 11,000km 정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건데 이것이 구매하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차량을 구매한 게 네. 아마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위에 예. 저희가 루프탑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봤어요. 예. 네, 이게 루프탑 텐트여가지고 네. 다른 루프박스랑 다르게 짐을 싣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루프탑이다 보니까 텐트를 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텐트 차박을 하려고 조금 산 차량이다 보니까 네, 좀 이제 구매 목적이 이제 좀 차박이나 네. 좀 여행, 가족들하고 여행 가려고 네. 구매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차량 사기 전에 네. 소렌토 위에 좀 경쟁 차종이 좀 있었다면은 네. 이 차가 7월 달이라고 하면 작년 7월 달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때가 카니발이 신형이 예. 네, 나왔을 때쯤이었거든요. 딱 이 차 구매했을 때 네. 카니발 신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은 차박이다 보니까 위에 루프탑도 올려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안에서 차에서도 사람을 자야 되면은 네. 좀 넓은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카니발이 경쟁 차종이 있었는데 네. 이제 카니발의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그 풀 폴딩이 안 돼서 제가 그건 좀 포기를 했고 네. 그리고 그때 경쟁 차종이 포드 익스플로러 중고차로 그걸 좀 봤었는데 포드 익스플로러는 지금 그 중고차 보니까 네. 너무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게 그렇죠. 너무 올드해서 올드하죠. 네, 지금 나온 신형 말고 그 전세대다 보니까 네. 너무 올드해서 그 차량도 구매를 안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은 비슷한 차종이 산타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산타페는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 아마 보통 소렌토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산타페가 디자인이 물론 개치긴 하지만 네. 저는 산타페가 약간 너무 디자인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울어먹기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사실은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소렌토는 가장 중요한 게 네. 그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거든요. 그래서 산타페가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예 예.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배제를 했는데 네. 근데 약간 꿀팁이 있자면 네. 그 올해 7월 달에 네. 산타페도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똑같은 엔진을 놓고 똑같은 엔진 놓고. 네, 이번에 나온다고 해서 아마 구매하실 때 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경쟁 차종 중에서는 지프 지프도 랭글러로 봤는데 네. 루비콘 랭글러를 봤는데 네. 그 차량도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고 이것보다 훨씬 좀 더 있고 네. 그리고 차량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작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 차량은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안 했고 난 그 정도만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만약에 당시에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좀 있었다면 네. 그렇다면은 이제 소렌토를 구매를 안 했을까요? 일단은 그때는 아마 지금 산타페도 그 하이브리드가 있었으면은 네. 지금 보니까 5인승, 7인승만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소렌토는 그 동급 유일하게 6인승이 있어서 6인승 있어서 이 사실 중간에 2열에 네. 그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게 예. 3인승이 앉은 사람들이 탔을 때 네. 사실 개방감이 좀 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때 갔어도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샀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갔어도?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 차의 보험료. 보험료는 네.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만 25, 지금 만이 아니고 그냥 25살이다 보니까 네. 나이가 되게 어려서 네. 그냥 제 이름으로 넣게 되면 너무 비싸고요. 예. 이제 아버지 밑으로 보험이 들어가서 예. 보험금은 총 12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자차 다 넣고. 네네네. 이게 1600cc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자동차 세금이 자동차 세금도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네, 자동차 세금 작년 7월 달에 구매를 해서 네. 작년 기준으로 자동차 세는 12만 원인데 12만 원이요? 네, 지금 아마 올해 이제 하면은 지금 사람들 카페에서 보니까 네. 보통 한 20만 원 중반쯤 정도가 나오는 20만 원 중반쯤에. 네. 이 차가 혹시 고급류는 아니죠? 그냥 다 네. 일반류로 넣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가득 넣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이제 제가 항상 네. 거의 원래는 안 좋은 버릇이긴 한데 네. 연료 게이지가 거의 한 100km 안으로 들어오면은 네. 이제 가는 거리가 100km 안에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만땅을 그때 넣었는데 네. 한 일반유 기준으로 85,000원에서 88,000원 사이? 그 정도? 네,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차 연비가 그러면은 어떻게? 연비는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연비가 좋은 건 맞는데 네. 하이브리드 치고는 안 좋고 SUV 네. 하이브리드 치고는 좋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시내 주행이 좀 짧아요. 학교랑 거리가 이렇게 몇 킬로 안 돼서 예.
시내 주행 거리 왕복으로 한 20km라고 치면은 네. 그때 시내 주행 연비가 한 17km? 16에서 17km 남아요. 16에 17km. 네. 고속은요? 고속 영역으로 가면은 오히려 얘는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연비가 안 좋아져서 네, 고속으로 가게 되면은 한 15? 크루징 맞춰도 15 정도? 15 16? 정도? 네, 15, 16. 그럼 사실 뭐 하이브리드는 그냥 시내에 적합한 차량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완전히 그냥 자기가 진짜 시내 주행 위주로 많이 한다. 네. 그러면은 그냥 하이브리드 가시는 게 아.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에 장점이 좀 있다면은 이 차에 장점이 있다면 네. 일단 아무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는 연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연비보다는 네. 정숙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 정차 구간에서도 네, 맞아요. 엔진이 다 꺼지고 네. 전기로만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전기차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아. 아무래도 가솔린하고 디젤도 네. 그 스탑앤고가 있긴 있어도 이제 출발할 때 약간 이질적인 시동이 걸리고 그쵸, 있죠. 예, 출발하는데 약간 이질감이 있는데 얘는 어쨌든 출발할 때도 처음에 그 모터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이질감이 크게 없어서 이것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장점이 좀 있다면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네. 당연히 연비는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차량이 일단 되게 넓습니다. 예. 보통 그 제가 알기로는 산타페보다도 네. 그 전폭이 한 10cm, 전고도 10cm 이렇게 전체적으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네. 그래서 그 뒤에 2열에 타신 사람들이 네. 다들 넓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 봐도 네. 보시면은 상당히 넓다는 거. 자, 그러면은 그리고 혹시 또 장점 끝인가요? 아니요. 그리고 이제 장점이 하나가 더 있다면 예. 일단은 제가 젊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실내랑 실외 디자인이 네. 솔직히 옛날에는 약간 아빠차 이미지가 컸는데 예. 지금은 조금 더 젊은 애들이 끌어도 이쁘다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게 듭니다. 이쁘다는 이미지가. 네. 그리고 또 그거 한 그 정도 엄청 많긴 한데 그 정도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추가적인 거는 그 외에 또 추가적인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여기 이제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사람들이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써보니까 어차피 시내 주행이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니까 그 시내 주행에서도 막힐 때 특히 발 컨트롤하기 되게 발목이 아프잖아요. 예. 이게 의외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할 때 그런 피로감도 좀 덜어주고 의외로 다른 그러니까 지금 최신 자동차들 말고 그 전 세대들보다도 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그 합니다. 정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이제 제가 단점이 좀 있다면은 단점이 있다면 네. 단점은 진짜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QC가 조금 QC? 네, 퀄리티가 네. 조금 좀 문제가 확실히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동호해서 말을 하는데 네. 한 지금 제가 8,000km 넘어가니까 핸들을 돌릴 때 예. 약간 핸들 안에서 따다닥 하는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요. 들려요. 근데 이게 몰랐는데 에어백이랑 안에 있는 무슨 모듈이랑 같이 겹쳐서 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아직 그 공업소를 예약을 했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돼서 아직 못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사업소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건 따로 고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꼭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핸들 됩니다. 돌릴 때마다 약간 좀 약간 이렇게 그 소리가 뚜두둑하는 소리. 뚜두둑하는 소리가. 네, 근데 이게 뭐 기능상 문제는 없어도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거슬립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집중을 하고 운전하는데 뭔가 뚜두둑거리면은 좀 당황스럽긴 하죠. 네, 이게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제 차량만 그렇긴 한데 저쪽에 대시보드 쪽에 예.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현상이 있는데 안에 보니까 스펀지가 좀 비어 있더라고요. 여기요? 네네네, 여기 이 부분이. 왜 그런 거예요? 저거 제가 그때 한번 오토큐 가보니까 네. 저거는 그 품질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도. 그래서 네. 요거는 공업소 가면 교체를 원하면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네. 일단 저거 때문이라도 예약을 한 것도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문제고 그리고 지금 옆에 문 쪽에 보면 조수석에 네. 문 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따다닥 따다닥 이런 소리가 사람이 없을 때 더 많이 납니다.
아, 문짝에서요? 네, 문짝에서 소리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 소리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안 나는데 이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납니다. 근데 소리가 좀 꽤 크게 납니다. 무슨 소리지? 약간 따다닥 안에서 문짝이랑 네. 그리고 아마 창문 사이에 네. 그쪽에서 이제 소리가 난다. 풍절음. 아니고요. 네. 안에서 그 플라스틱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좀 납니다. 들렸어요. 네, 따다닥 이런 네, 소리가 납니다. 들렸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지금 제일 큰 거는 요 문제 말고는 네. 뭐 주행을 하거나 엔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거 위에는. 네, 야, 근데 저 핸들은 그러면 저 소리 나는 거 못 고친대요? 요거는 공업소를 가도 네. 뭐 분리해서 해준다고는 하는데 분리해서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약간 마음이 아픈 게 네. 이쪽 대시보드를 다 뜯어내야지 핸들이 분해가 되는 거라서 네. 조금 힘들다라는 말이 많고 안 고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사업소 가서 대시보드 다 뜯고 해도 네, 어차피 근데 전 대시보드를 저것 때문에 뜯어야 돼가지고 네. 그거 하는 김에 요것도 그냥 같이 보려고. 그러면은 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네. 어쨌거나 그런 문제가 있구나. 네, 약간 뽑기 문제. 근데 사실 이 4천만 원 넘는 차량이 뽑기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네. 뽑기의 운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운이. 네. 자, 그러면은 그거 외에는 딱히 뭐 단점은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하는 거. 네. 자, 그러면은 이 차의 승차감. 승차감은 네. 아마 이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디젤이나 네. 여기 뭐 2.5 터보나 네. 가솔린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보고 계실 텐데 네. 일단은 하이브리드가 그 한쪽에 배터리가 몰려 있다 보니까 배터리가 무게가 꽤 나가서 네. 기아차에서 댐퍼 세팅을 네. 하드하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차감이 다른 차들보다는 약간 하드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게 디젤을 타다가 이 차를 타면은 진짜 일반인들도 느낄 정도로 약간 차량 자체가 되게 서스펜션 하드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서스펜션 하드하다. 네, 그거는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가속력은 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가속력은 의외로 잘 나갑니다. 의외로 잘 나가고 불편함 없이. 네, 불편함 없이 제가 한번 위에 지금 루프탑이 70km 정도 돼서 사람 한 명 타고 있는 걸 갔거든요. 네. 요거 없었을 때 제가 한번 스포츠 모드 놓고 한번 타봤는데 제로백이 한 8초에서 7초 후반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시계를 가지고 딱 하고 재신 거예요? 네, 그런 걸 좋아해서 여기서 이제 놓고 한번 해봤는데 7초 후반에서 8초 초반 정도 아니면 안 나오면 8.5초 정도 나오는데 사실 거의 2톤 가까이 되는 이 차량이 네. 그 정도 스펙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되게 괜찮다. 나쁘지 않은 성능이다. 공식 제원사 제로백 몇 초예요 이거? 아마 따로 나와 있진 않은데 따로 나와 있진 않죠. 네, 따로 나와 이런 차들은 따로 나와 있진 않아서 그렇죠. 이게 일단 엔진 출력만 가지고는 180마력이고 네. 모터 출력이 50마력이어서 네. 합산이 230마력인데 네. 아무래도 초반 토크를 네. 전기 모터로 가다 보니까 네. 확실히 가속감이 초반에 있습니다. 가속감이 초반에 좀 네. 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제동력은 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제동력은 이것도 좀 장점이라 아까 장점 말할 때 말했으면 좋았는데 네. 장점인 게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랑 마찬가지로 회생제동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회생제동을 통해서 이제 전류를 이제 전기 배터리를 흡수를 하는데 네. 회생제동이 자동으로 이제 약간 브레이킹을 해주는 역할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차를 아마 타시면 이거 왜 이러지라는 느낌이 초반에 받으실 텐데 그게 회생제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하이브리드도 그런 시스템이 똑같이 들어있어서 네. 전기차만큼은 아니지만 회생제동이 들어있다 보니까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악셀레이터 발을 떼도 속도가 줄어드는 게 다른 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다른 차들보다 더 조금 더 압력이 좀 높다라고 해야 될까? 네, 생각하시면 돼서 예. 어떤 사람이 측정을 해보니까 한 6P 살짝 안 되게 그 정도 브레이크 압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할 정도로 브레이크 성능은 좋습니다. 성능 좋다. 네. 되게 논리정연하게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차의 코너링. 코너링은 네. 제가 제네시스 GV80도 한번 타봤는데 예. GV80은 코너링 때 되게 불안하거든요. 예. 근데 이 차는 GV80보다 더 괜찮은데 그래도 일반 승용차보다는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조금 더 코너링에서는 이렇게 막 썩 좋다라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디젤은 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디젤보다는 이게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는 예. 조금 더 무게 중심이 그거보다는 밑에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좋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네, 제가 봐도 이 차는 막 스포츠 주행을 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네. 코너링에서 확 잡아 돌리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핸들은 좀 가벼운 편이에요, 아니면 무거운 편이에요? 핸들은 네. 중간? 딱 중간 정도, 네, 딱 가볍지도 중간이라고. 않고 무겁지도 않고. 네. 여성분이 운전할 때도 크게 문제. 네, 크게 문제는 없고 네. 네, 확실히 이거는 딱 음, 중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중간 있는 정도.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변속이나 기어비 같은 건데 뭐 미션 충격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부드럽게 네. 쭉쭉쭉 잘 올라가고 크게 뭐 불편한 거 없이 이렇게 좀 잘 되는 편이죠. 네, 전혀 이게 네. 사실은 그 하이브리드가 네. 현대자동차는 그 전에 로직이 다른 로직이었고 네. 현대자동차 이번에 소나타 하이브리드부터 ASC 로직이 들어가서 네. 그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로직 때문에 지금 소나타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까지는 이 변속 충격이나 아니면은 전기에서 갑자기 엔진으로 바뀌는 그런 이질감 전혀 없고 네. 뭐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느끼기에도 일반 내연기관 차 타는 거랑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지금은 디젤은 DCT 습식 DCT를 쓰고 있는데 네. 걔는 초반에 저속에 울컥거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 400m.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전혀 50km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인데 네. 혹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이외에는 딱히 그거 말씀드린 거 이외에는 없고 네. 제가 그 전 영상을 사실 네. 다른 차주분이 하신 걸 봤는데 네. 엔진 오일 리뷰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2.5 스마트 스트림이랑 네. 2.2 디젤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럼 하이브리드는 네, 해당이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네, 이거 네. 자랑 은근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데 네. 하이브리드 차량은 아직까지 엔진 우유가 있다라는 말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어본 적 없었고. 네, 제 차도 당연히 없고요. 네. 그러면 아까 드리고 이제 이슈인데 아까 네. 카페에서 지금 뭐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일단 이 핸들. 네. 근데 혹시 이 핸들 이외에도 다른 이슈는 혹시 없는 건가요? 네, 핸들 말고는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거 말고는 핸들 말고는 다른 건 크게 없는. 네. 아마 차를 처음 사시면 네. 브레이크 패드에서 끽끽 소리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약간 고질병이라기보다는 처음 산 차는 네. 약간 처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맞추는 네.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소리가 안 나니까 네. 그거는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네, 저도 이 차량도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차를 사시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 네, 혹시 뭐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일단은 제가 나이가 네. 어리고 제 네. 나이 대 또래에 이제 차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주위의 반응은 처음에는 소렌토 산다고 했을 때 왜 네. 아빠 차 사냐라는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은 했는데 이번 소렌토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주변 친구들도 좀 태워주고 하니까 확실히 일단은 이 내부 인테리어에서도 좋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겉에 디자인에서도 좋다라는 친구들이 많았고 일단 제가 약간 레저 활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위에 일단 이 차박 텐트를 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 대단하죠. 네, 좀 애들이 소렌토를 왜 산지 알겠다. 네, 그런 네, 주변 반응은 되게 좋았습니다. 주변 반응 되게 네, 좋았다. 네. 그래도 이렇게 뭐 야, 2차 샀으면 야, 2차 살 바에는 그래 다른 거 그런 치고 혹시 없었죠? 있죠. 네. 있었나요? 예, 말씀하세요. 네, 4,100만 원이면 네. 사실은 뭐 중고든지 네. 아니면은 좀 다른 차로 뭐 3시리즈 중고로 사든가 이러지라고 했는데 꼭 소치는 사람 꼭 네, 꼭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그래서 있겠구나. 네, 저는 네. 필요 없는데 그런 거. 근데 저는 제가 일단 체격이 네. 좀 있어서 네. 제가 키가 한 187에다가 네. 체격도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승용차는 네. 너무 불편해요. 승용차마저도 시트 포지션이 너무 어. 불편하고 뭐 특히 4천만 원대에서 좋은 외제차 타기도 좀 그렇고 K5도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용차는 저한테 시트 포지션이 안 맞아서 네. 장시간 이 레저 활동하려면 보통은 외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장시간 운전을 하려면 피로도가 되게 중요해서 SUV가 이제 피로도 면에서는 장기 운전하기 좋아가지고 네. 이 차를 선택을 해서 이제 아. 이거 타보고 난 다음에는 친구들은 전부 다 좋다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좋다라는 그분도 이제
좋다라고? 네, 그분도 이제 좋다라고 했는데 차도 없는 친구가 특히 말이 많더라고요. 아, 그럼요. 아, 예. 자, 그다음 질문은 혹시 뭐 이 네. 차를 타시고 나서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좀 있었다면? 재밌는 에피소드.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차를 바꾸고 네. 이제 가족들 분들은 모르셨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들 분들하고 원래 캠핑을 많이 가서 네. 캠핑장에서 어디서 보자라고 했는데 네. 이 차를 모르니까 네. 이제 이 차량을 가지고 이제 앞에 선텐도 좀 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 같은 텐트 사이트 옆에 주차를 했는데 네. 이제 이상한 거죠. 어. 이 차가 왜 갑자기 우리 사이트 들어오지 하고 네. 또 똑똑똑 하면서 나오라고 하니까 저희가 나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저희가 이제 눈 내리니까 차 바꿨냐고 어.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여자친구가 이제 차를 바꾼 걸 모르니까 아, 몰래 사신 거예요? 네. 아니요. 그때 이제 사고 몰래 이제 알려주려고 몰래 놀래키려고 네. 제가 일부러 저기 제 차 세워놓고 이거 보고 저기 소렌토 하이브리드다 되게 좋아 보이지 않냐 네. 막 한번 옆에 있어봐라 막 그랬는데 아니 뭐 왜 남의 차 옆에다 이렇게 있냐 지금 이거 너 차야? 딱 그랬는데 내 차야 하고 딱 틀어준 정도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좋은 에피소드는 아직 좀 짧아서 그때 그 결과가 혹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너 차야 하고 나서 너 차 하고 나서 딱 보여줬는데 차 바꿨네가 다예요. 여자들은 그게 다예요. 아, 그게 다예요? 남자들은 와 이거 뭐냐 하면 타보고 싶었는데 여자들은 차 바꿨네 약간 이런 정도.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거란 말이죠. 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은 꼭 알아야 될 점이 네, 있다면 물론 많은 걸 말씀해 주시면 혹시 그거 이외에도 또 이 네.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 뭐 옵션이라든지 뭐 다른 거라든지 좀 제가 네. 일단은 순차적으로 옵션을 추천드릴 게 네. 사실은 이 유보 내비게이션이 네. 필요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네. 제가 이 차를 2주 만에 출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미 생산된 차였기 때문에 네. 옵션 타입을 보고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보 내비게이션 사실 필요가 없었는데 있었던 옵션이다 보니까 이 옵션은 사실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서 옵션 빼도. 네, 유보 내비게이션 빼도 되는데 꼭 필수로 넣어야 될 게 드라이브 와이즈는 꼭 넣으셔야 될 것 같고 드라이브 와이즈. 네, 저는 위에 루프탑을 얹기 때문에 네. 파노라마 썬루프를 뺐거든요. 네. 근데 파노라마 썬루프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특히나 개방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파노라마 썬루프는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제가 밖에 외관에 스타일 제가 옵션을 뺐거든요. 네. 근데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약간 후회는 됩니다. 그 스타일 옵션이 멋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연비가 별로 좋지 않다. 휠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그쵸.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좀 중요한데 네. 연비가 한 1-2km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해가지고 네. 사실 이 옵션도 스타일 옵션은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이게 옵션을 선택을 안 하고 외부에서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바꾸시려면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넣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넣으시는 게 낫고요. 네. 그냥 나는 무조건 연비야 하시는 분들은 스타일 옵션은 진짜 과감하게 빼셔도 좋습니다. 지금 약간 좀 후회를 하는. 네, 약간 제가 이 정도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는 네. 찾아봤다는 뜻이기 때문에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요거 네. 말고는 요렇게 세 개가 가장 큰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 세 가지가. 네, 6인승을 하시면 네. 지금 여기 보면 투톤 핸들이거든요. 네. 요게 약간 제네시스 G880 느낌이 좀 나는 것도 있고 투톤 핸들이 6인승만 들어가는 이 디자인이다 보니까 네. 요거 참고해 주셔도 이거 후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이 하이브리드를 이제 보통 이제 살려면은, 그러니까 산다고 가정하면은 네. 가솔린이랑 비교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가솔린 대비 하이브리드가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좀 더 금액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몇 킬로를 주행을 해가지고 보통 이 가격을 좀 하이브리드가 이제 이득이 되려면은 뭐 그런 계산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혹시 뭐 그런 계산을 하시고 뽑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실은 제가 네. 뽑았을 때 당시에는 2.5 터보가 네. 가솔린 옵션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소렌토가 나왔을 때 네. 디젤하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옵션 선택지가 없어가지고 두 개밖에는. 네, 저는 따로 솔직히 선택을 하지 않고 네. 2.5 터보 나왔을 때도 지금 사람들 선택하는 거는 대부분 다 80% 이상은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2.5 터보가 문제가 지금 엔진 쪽의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되게 큰 이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이브리드 쪽으로. 네,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오일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네. 오일을 먹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2.5 스마트 림이 좀 문제가 있어서. 네. 자, 만약에 그게 문제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네네.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이랑 하이브리드 가격이랑 몇백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근데 보통 계산을 이제 해봤을 거는 같은데, 하기사 당시에는 이제 차주님 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냥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하이브리드 뽑았던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없고 없다. 라고 했으면은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솔린으로 구매를 하셨을까요? 그래도 하이브리드를 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일단 하이브리드 장점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정숙성. 저는 정숙성을 제일 크게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약간 세금, 그러니까 1.6이니까 1600cc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금 혜택도 좀, 그러니까 세금 좀이 좀 덜 낸다는 장점도 있고, 네. 그리고 확실히 제가 이거를 88,000원 넣고 연비가 지금 보시면은 19.2km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나오면 한 달에 솔직히 한 번 기름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기름 값도 좀 많이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공영 주차장 50% 할인이 생각보다 유효합니다. 그렇죠.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맞아요. 하이브리드를 뽑아야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무조건. 만약에 여자친구가 없으면은 없으면 이 차를 안 뽑았죠. 이 차를 안 뽑아요. 없으면 여자를 꽂을 수 있는 차를 뽑았겠죠. 예, 맞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차의 매력 굳이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 일단 이 차의 매력을 제가 진짜 딱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숙성,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루프탑을 올린다면 저는 루프탑을 좀 강조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루프탑을 올려서 디자인을 망치는 차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약간 직각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산타페나 이런 차들 보면은 되게 둥글둥글하거든요. 근데 지금 소렌토가 되게 좀 직선을 많이 사용하는 차라서 뭐 팰리세이드나 소렌토 같은 차량이면은 이 루프탑을 올려도 크게 막 이질감이, 막 디자인에 망친다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없다. 네, 그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 차를 이제 점수를 좀 매긴다면 한 5점 만점 중에 한 몇 점 정도로 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QC 문제만 아니라면 5점 만점 다 줬을 텐데 그것 때문이라도 한 4.9점? 4.9점? 네,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이런 소리가 나도 마이너스 0.1점 밖에는 그만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집에 테슬라도 있고 이 차도 있고 또 이제 그건 다 가족들 차이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차도 있는데, 사실 차 한 대를 더 바꾸려고 그것도 이제 좀 약간 가족용으로 캠핑카를 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레저용으로 살 차를 또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외제차를 비교해 보셔도, 국산차를 비교해 보셔도 이 차가 제일 갑입니다. 이 차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차가 제일 갑입니다. 소렌토가 제일 갑이다. 네.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도 사실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 팰리세이드는 생각보다 차 크기도 되게 크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팰리세이드는 약간 좀 시끄러운 게 좀 상당히 많습니다. 카니발은요? 카니발은 애초에 용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용도가? 걔는 완전 승합차다 보니까 좀 사람을 많이 태운다에 중점이 되어 있어서 안에서 차박하는 것도 생각을 했는데 이 차박 같은 거는 풀폴딩이 되는 게 없어서 카니발은 그래서 저는 이 차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질문은 공식적인 질문 다 드렸고요.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추가적으로 더 해드릴 말씀이 있자면 일단은 하이브리드 구매하시려는 고객님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이 차 살까 아니면 뭐 딴 거 살까라고 하실 텐데 그냥 제가 봐도 결과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90%는 소렌토입니다. 진짜 이 정도로 제가 차를 엄청 많이 타본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적게 타본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봤을 때 SUV 중에선 약간 진짜 거의 탑 오브 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좋은 차량이니까 굳이 먼 길 헤매시지 마시고 지금 계약을 걸어도 지금 3,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가서 그냥 옵션 막 주셔서 네, 넣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